대한민국 넘버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투자! 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유입니다. 네, 오늘 아주 모자를 아주 멋진 예. 모자를 쓰신 얼굴이 하얀 피부에 아주 네. 멋진 남자분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잉크의 잉크. 주식회사 잉크의 고훈 대표님 고훈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잉크를 운영하고 있는 고훈이라고 합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야겠죠. 그 크라우드 펀딩 뭐 투자형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 제가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강의를 워낙 많이 하고 다녀서 예. 전문이긴 한데요. 그 크라우드 펀딩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네. 사실은 크라우드가 돈을 모아줘서 뭘로 돌려주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네. 나뉘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안 돌려주는 가장 가벼운 형태가 이제 기부형이고요. 기부. 예, 그다음에 회사가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뭐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으로 돌려주면 보상형 크라우드 보상형. 펀딩입니다. 예. 그리고 대출 형식으로 원리금을 돌려준다. 그러면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인데 아마도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보다는 P2P 대출이라는 용어가 P2P 랜딩 뭐 P2P 대출. 훨씬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 마지막으로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이나 채권을 돌려준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또는 이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지분형. 지분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지분형은 채권형을 좀 이렇게 포괄할 수 없는 단어다 보니까 저희는 투자형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시장 상황이요. 사실 투자형이라고 그랬어요. 투자형. 네. 죄송합니다. 지분형은 죄송합니다. 투자형. 채권형을 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투자형. 근데 영어로는 또 이게 이제 에쿼티 에퀴티예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영어는. 표현하기 때문에 영어는 에퀴티라고 예, 쓰긴 한데. 조금 이제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네. 해외에서도 그 컨버터블 노트, 그러니까 채권도 포함을 하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베스트먼트 크라우드 펀딩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국내는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고 네. 올해 1월 25일 날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자본시장법에 이제 규제된 제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1월 25일 날 이제 한국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11개월이 이제 채 안 됐죠. 아직 네, 이제 11월 25일에 안 됐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11개월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한 88개 정도 기업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40% 정도의 성공률이기 때문에 88개가 벌써 성공을 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투자형하고 그 후원형. 아니요 그냥 투자형만? 투자형만 투자형만.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을 다 포함한 네.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크라우드 펀딩을 벌써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수로 봤을 때는 뭐 80개 초반 정도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금액으로 보면은 80개 초반 되는 기업들이 약 1.6억 정도 금액 평균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시장 규모는 100억대 중반 정도 이제 그러니까 시행한 이루어졌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시행한 첫 해 한 10개월 정도인데 그렇죠. 100? 예. 100한 50억 50억 정도 되는 정도? 것 같아요. 예. 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였다. 네네 맞습니다. 투자자 기준으로는 한 5천 명, 6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가했고 네네네. 5천 명, 6천 명. 예. 예. 네. 자,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대충 한 개 회사당 얼마 정도의 금액을 모집하고 있고 또 네네. 모집하게 되면 대체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네네. 그리고 얼마 정도의 한 사람당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평균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펀드레이징 희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뭐 1.6억이 평균적으로 됐다고 하지만 네, 1.6억. 예.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1.6억이고요. 사실 이 데이터는 그 한국 예탁결제원의 이제 네. 크라우드넷에 다 집중이 돼 있어서 제가 숫자를 조금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확인을 하실 네, 수가 예. 있는데요. 네. 대략적으로는 이제 그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금액 자체 레인지는 굉장히 넓어요. 네. 가장 적었던 회사는 제 기억으로는 1,000만 원짜리 펀딩도 1,000만 원. 있었고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법적 한도인 7억 원까지 있습니다. 법정 한도가 7억 예, 원인가요? 법적 한도가 7억 원으로 돼 있어요. 예, 이것도 뭐 사실 제도적인 배경이 있는데 네. 사실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또 굉장히 강의 형식이 돼서 간단하게 왜 간단하게. 7억으로 정해졌어요? 예, 이제 우리는 시리즈 A 평균 금액 이하로 크라우드 펀딩 하라는 의미 같기도 한데 그런 스타트업 입장을 이제 풀리 고려한 제도라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는 기존 증권 발행을 관장하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공모와 사모가 있습니다. 이제 네. 공모는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이제 공모가 그렇죠. 되는데요. 사모의 경우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 보통 3호 투자를 하시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투자하시죠. 3호도 그 49인 이하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49인 이하라서 3호인 경우에는 증권 발행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그냥 해결이 하면 되는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공모가 되면 굉장히 이제 엄정한 어떤 법률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하여튼 부가 설명 공모는 공개모지. 네네네. 예. 원래는 공모하려면 증권신고서란 걸 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금액은 무제한인데 보통은 상장할 때 이 증권신고서를 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상장하기 전에도 공모를 하고 싶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예전에 90년대 이제 인터넷 벤처 붐이 불 때 10억 미만의 자금을 공모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면해주고 대신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대신에 그 금감원에 공시서류를 내라. 그래서 이게 소액 공모 제도라고 저희가 편하게 부르는데 소액 공모 제도도 스타트업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를 면해주는 대신에 소액 공모 한도인 10억보다 더 내려야 조금 된다. 내려야 한도를. 된다. 그게 아. 이제 7억 원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잉크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회사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 그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저희 회사가 있는데 네. 우리 회사가 이제 예를 들면 잉크에 신청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대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네.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사실 뭐 드렸던 질문에 조금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그 일단 절차는 이제 플랫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예.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제 저희에게 이제 저희를 법률적으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기업이 투자자에게 이제 공시하는 또는 IR 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듀 딜리전스를 저희도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대부분 이제 서류상으로 듀 딜리전스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듀 딜리전스 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모 행위를 저희가 중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름의 투자성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로 하면은 성장성이 있는지. 네네네.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뭐 확률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엑시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도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투자를 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의 정성적으로 이제 저희가 발라내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그 정형화된 서류 제출 작업과 그다음에 IR 그 머티리얼을 만드는 작업들. 그리고 보통 아까 질문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평균적으로는 펀딩 기간 한 30일 정도로 하고 30일. 있습니다. 30일 정도. 네네네.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보통 그 추천하거나 또는 그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금액은 아무래도 이제 그 7억 원 이하면 다 가능하지만은 법률적으로 또 모집 금액의 80% 이상을 조달해야만 증권이 발행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성사 예, 요건이 80% 이상. 80%입니다. 예, 그리고 80%를 못 채우면 대중의 검증을 못 받았다. 그래서 증권 발행이 취소가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80%를 모을 수 있는 정도의 숫자를 타겟하게 되죠. 지금으로서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시장 초기다 보니까 네. 펀딩 성공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펀딩 실패했을 때 그 또 레퍼런스. 지금까지 몇 건 정도 트라이해서 몇 개 정도 성공을 하셨나요? 저희는 잉크에서는? 예, 저희는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고요. 네. 총 16개 기업이 펀딩에 도전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7개 기업이 7개.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 평균 이하네요. 네. 최근에 네. 평균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네. 빨리 평균 이상 올라가야 될 텐데. 네. 예, 저희가 1등인 적도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아 예. 그 잉크의 장점을 네.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여기 한번 나왔던 데서 우리 고용기 대표님의 오픈 트레이드. 아, 오픈 트레이드가 네. 한번 나왔었습니다. 와디즈도 있고요. 네. 네네. 와디즈는 출연은 안 했습니다. 아직. 네. 네네. 그리고 잉크도 있고 그런데요. 예, 아까 송 대표님 질문대로 네네. 우리 잉크의 예, 장점을 장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비즈니스가 증권사 비즈니스랑 약간 비슷해요. 네. 네, 한국에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50개 증권사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 50개를 구별하기 좀 쉽진 않은 상황은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13개 플랫폼이 있거든요. 13개 예, 13개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예, 13개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업무를 하는데 저희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펀딩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예, 오히려 액션 모델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플랫폼이 되자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딜을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펀딩 이후에 후속 투자도 잘 받고 또는 네. 대중에 더 잘 알려지고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게 저희가 좀 다른 플랫폼하고의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지금 잠깐 저도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네. 예, 제가 잠깐 예. 자 여태까지 하면서 네네. 예, 미궁에 빠졌어요 잠깐. 네네. 가장 했던 회사 중에서 네네. 가장 잘했다라고 예. 생각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였고 예. 예. 어떤 면 때문에 그 펀딩이 잘 됐던가요? 저도 생각났어요. 좀 이따 질문 드릴게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잘했다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금액을 제일 많이 펀딩했다가 있을 수 있고 저희한테 기억이 많이 네. 남는 펀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금액을 제일 많이 했던 기업은 이제 어게인20라는 기업이에요. 어게인20. 예, 어게인20는 뭐 20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금액은 저희 중에서는 최다 금액인 1억 원을 펀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펀딩 평균보다 좀 적긴 한데,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그 3F 머니가 이제 시드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인분들이 프렌드, 패밀리, 예, 그리고 풀. 풀, 예, 예. 그렇죠. 보통 엔젤 투자를 네. 많이 하시는 그런 지인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동문회, 그다음에 이제 의료 관광 플랫폼을 운영하시거든요. 그 고객인 의사들, 네. 고객들 다 찾아가서 펀딩 해달라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달라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올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건 사전에 아니죠. 좀 예. 이렇게 좀 부탁도 드리고 영업을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기업을 봐주고 괜찮으면 투자해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나중에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돼야겠죠. 네. 근데 지금은 저희 그 플랫폼들 자체도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유저를 소중하게 모으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펀딩 자체가 플랫폼의 유저 유입을 하는 어떤 그런 통로나 어떤 이벤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저 풀이 아직 작기 때문에 그런 어떤 3F들을 활용한 펀딩이 잘 돼야 돼서 어게인트윈티는 그런 측면에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 얼마 남기지 않고 1억 원이 딱 펀딩이 돼서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모션블루라는 회사는 사실 여기 이제 벤처캐피탈 대표님들이시지만 모션블루요? 예. 네. 그 벤처캐피탈 투심에서 번번이 이제 고배를 들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를 만나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했고, 성공하고 한 달 후에 이제 IBK 캐피탈에서 10억 원의 후속 투자를 오.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후속 투자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을 남겨줬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인급 딜이었다고 플랫폼에서 봅니다. 얼마 펀드레이징 했나요? 그 기업은? 금액은 7천만 원이었어요. 7천만. 네네. 그 어느 업종이나 어느 기업이 네. 크라우드 펀딩하기에 적합하고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찾아왔으면 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어느 업종이든 뭐 어떤 특색이 있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업종을 가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예, 좋은 기업이면 당연히 대중을 만나야 되는데,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게 대중성이 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B2C 비즈니스거나 어떤 소비재적인 성격을 가진 산업이면 대중들이 단순히 IR 머티리얼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서 써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서비스가 나와 있다, 앱을 만드는 회사면 앱을 다운받아서 써볼 수가 있고, 해보고. 저희가 심지어는 회 테이크아웃 프랜차이즈도 펀딩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투자자들이 그 횟집에 가서 회를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포텐셜이 좋구나, 또는 나쁘거나, 나쁘면 또 저희한테 알려줘요. 왜 이런 별로인 회사를 우리한테 추천하느냐. 네. 그럼 저희도 또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고객과 직접 만나는 접점이 있는 비즈니스. B2C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 맞습니다. 자 네. 다시 아까 이제 그 질문을 다시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니, 잉크라는 회사 자체로 보면 네네. 예, 그 경쟁력이 어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질문 드리는 그러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좀- 예. 예. 경쟁사들하고 차별화된 측면을 네네. 조금 더 음, 얘기하면서 네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이제 펀딩들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5천만 원도 있고, 네. 굉장히 크지 않은 금액이죠. 아무리 작은 스타트업도 뭐 인건비나 운영비로 몇 달 만에 날아갈 수 있는 자금들이에요. 지금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금액을 낮췄지만 자금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모션블루나 저기 이제 좀 이따가 나오실 아우른 플래닛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후속 투자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좀 사전에 다른 투자 회사들과 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듀 딜리전스 할 때 IBK 캐피탈도 같이 듀 딜리전스를 하고요. 예, 그래서 뒤를 좀 먼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커스터마이즈해서 드릴 수 있다. 이 점이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그렇게 안 하나요? 일단은 양이 너무 많아서 다른 플랫폼들은 보통은 저희가 2개, 3개 하실 때 10개, 15개, 20개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접근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수익을 위해서는 결국은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스케일업 하기 전에 신뢰받고 후속 투자를 가능케 해주는 플랫폼이다라는 어떤 포지셔닝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단계는 그쪽에 신경 쓰고 있어요. 그 우리의 비즈니스 플랜, 비즈니스 그 모델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 네네. 그 크라우드 투자가 펀딩 크라우드 되는 펀딩 받은 금액에 금액에 몇 네네. 퍼센트를 뛰게 되는 예. 구조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건건이 조금 달라요. 근데 네. 이제 레인지는 저희는 이제 5에서 한 8% 정도를 떼고 있고요. 5에서 8%.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저희가 실사비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본 수수료라고 해서 아, 실사 비용을 뭐 아주 많지 않은 금액을 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에서 8%인데 그거는 얼마만한 일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예, 되나요? 펀딩 금액이 가장 큰 기준이고요. 아, 예. 예. 최근에 보면은 영화 프로젝트도 네네.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네. 영화 쪽으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 어떻게 보세요? 예. 영화 쪽 크라우드 펀딩. 예.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 네. 좀 재밌는 포인트가 그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 영화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는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를 한번 해본 적이 모바일 있습니다. 게임을 프로젝트로. 네네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개발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의 그냥 성과에만 프로젝트. 연동시켜서. 음. 네, 근데 아쉽게도 펀딩은 실패를 했어요. 아, 네네. 예. 그 뭐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제일 컸던 거는 이제 시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런치되기 전에 사실은 펀딩을 하고 이 펀딩 과정 자체가 게임을 홍보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게임이 론치되고 나서 펀딩이 시작됐어요. 아. 예, 그래서 게임의 순위가 이제 딱 데일리로 나온 보이니까 정해지니까 상태에서. 이미 정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펀딩이 오히려 좀 부진했던. 악영향을 예. 게임이 그- 성공했으면 불티가 났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뭐 미국의 엔젤리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많은 금액들이 네네.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펀드레이징 되는 금액이나 네. 참여자 수나 어, 그게 전체 VC 펀드레이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뭐 그런 측면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미국은 그 엔젤 리스트를 보통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한국이 아까 1월 25일 날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올해 5월에 도입됐습니다. 그럼 엔젤리스트는 아직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미국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이런 대중분들이 엔젤 리스트에서 투자를 못 하세요. 그렇죠. 네. 자격을 적격 투자자라고 해서 서티파이드 네. 뭐 있던데요. 어크레디티드 예, 인베스터라고 예. 해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적격 엔젤 예. 또는 전문 엔젤 전문 이런 엔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제한 없이 투자하는 미국의 시장이 이제 5월에 열렸고요. 네. 그 시장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하면서 데이터를 봤더니 한 160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됐어요. 예. 엔젤리스트 규모는 상당히 크죠. 엔젤리스트는 뭐 제가 규모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펀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엔젤리스트를 조금 비교를 하면 네네. 엔젤리스트는 그 굉장히 소셜한 플랫폼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 그렇죠. 누군가 유명한 엔젤이 투자하고 나면 네네. 그 사람이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네네.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네네. 그 기업에 대한 조사도 있지만 그 투자한 사람에 대한 이름을 보고 투자하는 네네. 그런 플랫폼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 제가 하면 예. 가능할 것 같은데. 이해상주 때문에. 네. 제가 사실은 알겠습니다. 안 이 하고 대표님이나 승환 대표님이 그 저희는 이제 리드 인베스터라 그러잖아요. 예, 리드 예. 인베스터를 서시면 아마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발전에 뭐 상당한 가속화를 불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저희가 처음에 원래 사업을 1월에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기치가 이제 그런 투자를 신디케이트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리드 인베스터를 초청해서 우리가 신디케이트가 딜을 주도하고 대중이 밀어주는 이런 구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1월부터 저희가 벤처 캐피탈이나 증권사나 이런 투자 회사들과 MOU를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저희가 가서 이런 구조를 말씀드리고 저희의 리드 투자가 되어 주십사. 근데 사실상 실제로 그런 딜을 두세 개는 했지만 계속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가 크라우드 펀딩은 준비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길게 잡으면 두세 달이지만은 그럼 저희가 발굴하고 한 달 만에 이제 펀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돈도 급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뭐 증권사의 PI 팀이나 이런 데서 딜을 보시는 기간은 그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네, 보통 3개월. 네네네. 네, 3개월은 잡아야죠. 네, 그래서 리드를 잡고 이 펀딩을 준비해서 나가는 게 일단 시차적으로 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이제 법적으로 7년 미만 기업이거든요. 네. 예, 물론 벤처 인증이 있는 기업들은 이상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단계가 지금까지 보면 2, 3년 차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드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되는 기업들이거든요. 뭐 네.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나 네네. 리드 인베스터 뭐 이렇게 신디케이션 투자를 위해서 네네. 펀드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펀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제 플랫폼 입장에서. 왜요? 예, 이유는 운용사가 이제 다 벤처 캐피탈이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 펀드지만 아무래도 검토 기간은 좀 길어지실 수밖에 없고 또 그 투자 단계는 너무 앞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핏이 그렇게 아주 원활하게 맞지는 않고요. 이제 맞춰 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어떻게 할까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네. 쉬었다가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예. 아산나눔재단 마루일파고 정남희 국장님, 이혁기 팀장님, 배유루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근데 이 대표님 아세요? 예. 오늘 예, 어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아! 수월 많아졌어요. 예, 예, 깔때기 타임이 깔때기 돌아왔습니다. 타임이 돌아왔는데 예, 예, 그리고 이어서 예,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사다리 펀드 서종군 예,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황인정 팀장님 그리고 매번 나와주시는 우리 최배우 과장님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예, 그 성장금융에서 음에서 많이 또 와주신 와주셨어요. 여러분들께 또한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쫄지마 창업 스쿨도 다음 주면 10주 마치는데 예. 이번에도 예, 거의 매진 예, 해서 이렇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정말. 예, 그 늘 보면 네, 예, 그 제가 월요일 저녁에 그 이 마루 180 지하를 지나다 보면 예. 늘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들으시죠. 예, 예. 강의를 듣고 계시고 정말 예. 내년에는 언제쯤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내년 3월에 시작할 예정인데요. 예. 올해는 저희 올 3월에는 연세대와 같이 했고요. 예. 9월에는 카이스트와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 예, 전 세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예, 한번 할 예. 예정입니다. 예, 전 세계로 생중계되면서 네. 카이스트 연세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예. 저희 양질의 강의를 예. 무료로 전 세계로 뿌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불철주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지금 네, 또 유료로 예,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예. 오시는 분은 유료이고 예. 또 지금 예를 들면 카이스트나 연세대랑 할 때는 카이스트나 연세대로 생중계가 같이 됐었죠. 네, 그래서 네, 네. 거기 수업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는 페이스북으로 네. 바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라이브로 예. 하려고 하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가 없습니다 아직. 아 그렇군요. 카메라만 있으면 라이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 우리가 네, 협찬 그렇죠. 상황을 봐가지고 네, 협찬해 주시면 네, 저희가 협찬해 라이브 주시면-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에 예. 뿌리도록 카메라가 하겠습니다. 얼마쯤 하는 건가요? 100만 원 언더입니다. 아, 100만 아, 원대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싼 건 비싼 아니네요. 건 아니죠. 아마 여기 중에서 둘 중에 하나 해결될 것 같은데. 예. 아 예. 예. 뭐 다른 후원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물론 뭐 쫄투도 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할 예정입니다. 당연하죠. 아, 예, 라이브 스트리밍이 진짜 이거 페이스북에서 그렇죠. 사실 뭐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열풍을 깔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중국에는 가보니까 이제는 개인 홈쇼핑 시대예요. 개인들이 예, 라이브로 네, 홈쇼핑 방송을 하는 시대인데 네, 예, 페이스북 이제 구미권에서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죠. 페이스북에서도 뭐 이번 그 특히 매주 토요일 날 있는 네. 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매직 토요일 광화문 앞에서 열리는 촛불. 촛불 예. 거기가 예. 늘 그 페이스북에 보면 라이브로 라이브로 많이 엄청나게 뜨고. 중계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라이브 시청자들도 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라이브로 많이 보고 뭐 유명한 IT 컨퍼런스도 라이브로 많이 보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뭐 쫄투도 거기에 조금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따라가야죠. 예, 예.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 라이브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요. 예. 예. 근데 제일 예. 걱정되는 건 예. 시청자 빵이 나올까봐 제가 제 팬들만 봐도 동접 알겠습니다. 1000명은 됩니다. 제 알겠습니다. 팬들만 봐도. 예. 자 질문을 죄송합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깔짝 우리가- 타임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쪽은 투자자 권리를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업체가 이제 후속 투자까지 받았는데 그럼 기존에 투자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권리가 예를 주권이라던가 이쪽이 희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호 장치와 어떻게 좀 권리를 후속 투자자들한테 그 내고를 할 때 어떻게 좀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자. 어떻게 나나요? 일단 그 첫 번째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주권에 달려 있는 권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전환권이나 상환권 이런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권리들은 이제 행사 기간이라는 것이 그 증권에 붙어 있고, 네. 그리고 보통은 보통주로 하나요? 아니면 우선주도 가끔 하나요? 그것도 이제 플랫폼마다 좀 달라요. 네. 근데 저희는 그 보통주를 지향하고 상환 전환 우선주를 별로 안 하는.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주는 잘 안 하고 상환주랑 네, 우선주 네. 위주로. 예. 음. 근데 이제 리픽싱 조항 같은 것들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넣지 않고요. 대신에 그냥 상환권과 우선권만 확실하게 넣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그러면 그 주권을 이제 그 보통은 주권을 발행해 주진 않죠. 아니요. 예. 발행해줘요. 발행해야 되나요? 네. 실제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통일주권을 통일 주권 발행해야 주나요? 되나요? 네, 통일 주권을 아. 발행해줍니다. 그럼 통일 주권을 발행해 주면 결국 그 주식 절차가 대항돼 있으니까 그 대행사를 통해서 네. 뭐 그 주총이라든가 네. 기타 권리는 할 수 있는 그거는 다 있는 거네. 똑같은 거네. 일반 주주와. 그러니까 주식이 발행된 이후에는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관리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투자자들의 그 증권 계좌에 주식을 입고를 시켜줍니다. 예. 각각 개인 앞으로 입고가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잉크의 역할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나서 네네네. 그 주주와 개인 이제 회사와의 관계이지 그 안에 그 중간에 잉크가 끼는 일은 없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거로 명의회사 보이네요. 대리인을 통해서 주주 권리는 행사가 되게 되고.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좀 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미국이 한국보다도 크라우드 펀드의 제도적 정비가 더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조금 더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정치함을 좀 갖추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과 지금 한국의 제도적인 뭐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뭐 향후 일반 투자자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전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점이 좀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한국 공이 이 제도는 2013년에 이제 제도화가 됐습니다. 다만 법률이 통과되는 시점이 이제 한국은 2015년 여름이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시행령 같은 거가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국보다 늦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거는 그 배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한국과 미국 공이 이제 개인당 투자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일반 투자자의 한도를 200만 원 한국 돈으로 이제 2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한 개인이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건 200만 원 그리고 1년 총액을 투자할 수 있는 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투자안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기에는 이제 한도 굉장히 낮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한도가 좀 더 많이 커져야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투자자의 숫자보다 한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150억 저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크다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벤처 캐피탈 분들이 투자하시는 단계보다 더 앞단에 있는 투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타수 1안타를 치면은 성공하는 게 이제 벤처 투자라고 보면 저는 12타수, 15타수 1안타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투자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실은 플랫폼인 저희도 인정하고 투자자도 인정하고 발행 기업도 인정하고 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5타수 치려면은 한 200만 원씩 15번 휘둘려야 된다는 얘기죠. 1년에. 그렇죠. 3천만 원 정도까지 한도를. 맞습니다. 예. 대체 그리고 늘려줘야 된다. 예, 사실 그리고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네.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5년에서 7년은 기다려야 되는 또 네.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적격 투자자가 돼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적격 투자자가 기관만 있나요? 지금 미국에는 이제 적격 투자자가이면은 더 많이 한도가 금액을 할 수 늘어나잖아요. 있는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사업과 근로소득이 합계를 냈을 때 1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소득 요건 구비 투자자라고 해서 한도가 한 기업에 1,000만 원, 1년에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그것도 늘어나게 네네네. 만들어놨네요. 아, 그렇군요. 제도적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도가 개선되는 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 법에서는 그 전문 자격증,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분들은 전문 투자자라고 해서 한도 제한이 없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또 사실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금융회사에서 이런 투자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다 일반 투자자예요. 아니 자격증이 벤처 없다 보니까. 투자 경험 있는 사람은 일반 투자자인가요? 일반 만약에 투자자입니다. 네. 네. 그건 너무한데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의 구분을 지을 때 네. 약간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약간 개선되는 부분이 금융 투자회사 재직자 중에 3년 이상 뭐 기간을 두고 이런 분들은 소득 여건 구비 투자자로 인정해 준다. 이런 이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환경은 좋아질 요건이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세 질문. 번째 질문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채권님 영석입니다. 그 잉크 같은 이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요. 근데 이제 그 사실 뭐 여러 길 좋게 많이 써 놓으셨잖아요, 이것저것. 근데 사실 잉크 말고 와디즈라든가 여러 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잉크를 갖다가 만약에 이래서 써야 된다. 아니면 저희는 이것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뭐 간단한 예를 좀 들으신다면.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주 투자를 되도록이면 못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전화 투자자 보호 우선주. 차원에서 네. 상환전 우선주로 주로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근데 사실 그 단계 기업에게 있어서 보통주를 발행하는 거랑 상환전화 우선주를 발행하는 거랑 리스크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근데 투자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베네핏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들 나는 일반 투자자지만 벤처 투자자나 엔젤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의 투자를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RCPS로 저희는 되도록이면 발행을 시키고요. 어차피 저희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기업들은 이제 후속 투자를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 우선주 투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네. 우선주라는 용어가 오더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떻게 보면 과외를 한번 시켜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최근에 네. 저희가 투자를 이제 뭐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 보통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왜냐하면 네. 처음에 그 창업을 하시고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계약서에 막 그걸 상환 조건, 우선 조건, 이게 뭔지 전환 이해를 조건 못하고 들어가면 그래서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하니까 쉽게 그리고 처음에는 쉽게 하고 만약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후속으로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이제 전환 상환 우선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쉽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저는 근데 이런 데서 공부를 해갖고 오면 저희는 수월하게 그러니까요. 시킬 수 있죠. 아무래도 예. 용어를 아니까. 예. 근데 아마 조금 힘들어하는 창업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용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예. 또 본인이 만약에 다른 회사에 엔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상황을 가정하면 다 받아들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크게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로서 잉크에서 투자 기업을 선별할 때 주의할 점과 노하우가 오. 이런 게 오.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일반인들이
잉크에서 투자하고 싶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돼? 근데 뭐 잉크에 있는 거 다 한다라기보다는 잉크 있는 어떤 거다 거를 골라야 좋으니까 되죠? 해야 된다. 아,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우리 그 인턴, 우리 예. 토니의 인턴 아, 진짜 예. 훌륭하네요. 제 이 제자이기도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제자이기도 제자가 합니다. 청출어람. 아, 그렇죠. 청춘 어람이 돼야 돼요. 당연히 예. 청춘 어람이고. 예, 정말 훌륭한 질문인데. 네. 예. 예. 아 정말 너무 날카로워서 예. 뜨끔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나쁘지 않은 기업 선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잠깐만요. 아니, 사실 질문을 예. 일반 투자자예요. 일반 잉크에. 투자자가 네네네. 그 입장에서 네, 내가 어떻게 투자하면 아, 잘하는 잉크 거야. 아니 잉크뿐만 예. 아니라 아니, 다른 회사 다 포함해서 예. 예. 대체 어느 회사를 골라야 어느 회사를 되느냐? 골라야 돼요. 예. 어, 혹시 거기다가 이렇게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 그래야지 그래, 더 많이 예. 일반 투자들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아 아까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찌르실 줄 몰랐어요. 아, 근데 뭐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소액으로 투자하시니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일반 투자자라고 해서 소액이라고 해서 투자를 아무데나 이렇게 뿌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엔젤 투자, 벤처 투자와 굉장히 최대한 비슷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만 원 투자할 건데 사실 몇 시간 동안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 본인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거나 전공이 있거나 그 전문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엔젤 투자자분들도 본인의 전문 투자, 그러니까 전문 영역에 관련된 회사들을 많이 검토를 하시죠. 아, 자기 그러니까 일반- 전문성이 예. 쌓여 있는 영역에 투자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훌륭하신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모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그죠? 좀 알고 알고 관심 있고 전문 그렇죠. 전문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투자하라 이 네, 말씀으로 네. 들리네요. 맞습니다. 예. 뭐 쫄지 말고 투자하라에 나왔다고 해서 또 뭐 그냥 네. 막 투자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잘 자기 하는 그렇긴 분야에. 하지만 저희가 선별을 많이 하죠. 네. 저희가 그래 최대한 선별해서 아, 알겠습니다. 네,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예. 잠깐 또 쉬었다가 예. 아우름 소프트, 아우름 플래닛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잉크 플랫폼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고 후속 투자까지 네. 유치를 한 예. 아우름 플래닛의 김진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김준 대표님 근데 굉장히 영해 보이시는데 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 27살입니다. 아, 대학 네. 졸업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시군요. 네. 예. 우리 아브람 소프트는 뭘 하는 회사인가요? 네, 저희 아우름 플래닛은 예, 죄송합니다. 아우름 플래닛. 소프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많이 아우름 헷갈려 플래닛.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희 아우름 플래닛은 이제 웹에 인터넷에 하이라이팅이랑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서비스인 라이너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제 쉽게 말하면은 형광 펜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광 펜치라고 메모를 남기고 메모 남기고 스크랩하고 이런. 네네네. 예, 인터넷에 어디다가요?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나 이런 걸 보시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이나 뭐 팩트들을 이렇게 네. 스크랩 갈무리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크랩하고 그다음에 네. 거기다가 그 형광 펜치를 할 수 있는. 네네네. 네. 그리고 메모하고. 이제 그게 저희 그 라이너 앱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예. 이제 그 라이너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라이너가 iOS 앱인데 아이폰 앱인데 예. 그 앱을 켜지 않고도 그냥 원래 여러분이 쓰시던 사파리나 뭐 트위터 같은 그런 앱들 안에서도 저희가 그냥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읽고 하이라이팅하기 위해서 라이너 앱을 켜고 그 정보를 또 찾아가고 이런 과정은 없이 그냥 원래 그냥 쓰시던 데에서 공유 버튼 누르면 거기 저희 라이너가 들어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이제 거기서 그 스크랩 뭐 하이라이팅 메모를 남길 수 있고 되는 게 그러면 그 지금 iOS 네. 기본적으로 그 iOS에서 작동을 한다 이 말씀이죠. 네, 안드로이드에서는 아직 네, 저희가 안드로이드 버전은 아직 없고요. 예. 저희가 아이폰이랑 이제 그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 예.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라이너가 또 만들어져 예, 있어서 그걸 이제 설치하시면은 모바일에서 뭐 내가 중요한 부분에다 표시를 해놓은 게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자동으로 나타나게 같이 됩니다. 볼 수 있고. 네네. 예. 그 어떻게 그러면 잉크를 알게 되고 잉크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예, 저희가 잉크를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긴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저희를 도와주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이제 그분이 저희에게 엔젤 투자자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엔젤 투자를 잘 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후속 투자 유치할 때가 왔는데 엔젤 투자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번에는 저희 그 마젤란 기술 투자라는 벤처 캐피털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마젤란 기술 투자가 잉크를 또 소개를 해주셔서 아. 네, 이제 이렇게 한 3-4다리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고은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 투자자가 다음 투자자를 데려오고 그 투자가 다음 투자자를 데려오고 아 이거 크라우드 펀딩하면 대박이겠다 아, 예.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마젤란 투자에서도 투자를 받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마젤란 기술 오. 투자에서 투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잉크 플랫폼에서 소개는 네. 마젤란이 네, 네, 먼저 네. 받았지만 네. 펀딩은 네, 잉크에서 네, 먼저 네. 하고 그다음에 투자로 마젤란. 마젤란이 들어왔습니다. 아. 마젤란 혹시 투자했을 때가 크라우드 펀딩용 펀드에서 투자를 한 건가요? 네네, 그 펀드 자체도 크라우드 펀딩. 아, 그렇게 아.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찾아왔을 때 네네. 뭐 이렇게 감이 있잖아.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이 될 것 같아. 네네.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모아야겠다. 뭐 이런 네. 전략 같은 거, 음. 다 그런 거 세우신 게 있으세요? 일단은 그 마젤란 기술 투자가 저희한테 소개해주신 그 네. 신디케이트 투자였어요. 예. 예, 그래서 마젤란 기술 투자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검증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네. 여러 플랫폼을 보시다가 저희 이제 잉크 색깔하고 이제 아우른 플래닛 색깔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개팅 소개받듯이 네, 소개를 받았었고요. 네. 저도 이제 서비스를 그때 지금보다는 좀 더 초기 버전이었지만은 서비스 퀄리티 같은 것들이 대중들에게 소개하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아우름 플래닛은 창업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 김진우 대표님. 예, 제가 창업하게 된 동기는 그것도 굉장히 긴 옛날로 말했는데요. 다 길대. 네. 이거 아니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길어요. 네. 다 긴 얘기를 짧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네. 예. 네. 제가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라이너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었지만 저희가 법인은 4년이 넘었습니다. 오.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나 네일을 좀 하고 싶다.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뭐 진짜 짧게 말하면 그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통은 이제 팀원을 모으고 같이 뭔가를 만들다가 투자를 받을 때가 되거나 제품이 잘 돼서 법인을 세우는데 그렇죠. 저는 저부터 법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으고 이제 뭘 만들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학 2학년이었는데 뭐 저의 그 회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고요. 제가 이제 라이너를 만들게 된 계기는 라이너 이전에 하던 사업이 그 미술과 관련된 아이노 갤러리라는 거였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 하다가 그게 이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좀 더 글로벌하게 어디서나 먹힐 수 있는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겠는가? 한국에서 서비스 만들어서 영어로 번역하는 게 맞나? 아니다. 그 미국에 가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아이노 갤러리로 만들었던 수익을 모두 투자해서 다 같이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어느 부분에 우리가 좀 껴들 게 있을까 하면서 찾아본 게 이제 라이너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이 몇 명이세요? 총 저희 5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5명이서. 네. 5명도 다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건가요? 네, 어떻게 그, 구성돼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제일 어리고요. 오. 네. 그렇고요. 뭐 만 나이로 치면 그렇고요. 한 분이 조금 나이가 있으신데요. 그분이 이제 저보다 9살 많으시고 개발자시고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프로그래밍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컴퓨터 과학을 전공해서 그리고 디자이너 분 한 분 계시고 그 저희 데이터 분석하는 친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자들이 한 90%가 해외 사용자고 전체 사용자의 절반이 미국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으로 이제 마케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마케터를 한 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할 때 목표 금액이 얼마였고요? 몇 분이 참가를? 네, 우리 네, 이거는 기억- 대표님. 네, 저희 6,228만 원이 저희 크라우드 펀딩 금액이었고요. 목표 금액이? 네, 목표 금액이. 왜 보통 딱 끊어지게 하잖아요. 6천만 원, 6천만 원 뭐 이렇게. 그건 이제 주당 가격이 있고 네네네네네. 주당 가격에서 주당 가격에서? 발행 주식수 곱하다 보면 네네네네네. 정수로 떨어지질 않아요. 네네. 그래도 뭐 6천 뭐 10원 예.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6,200. 떨어진 거죠. 몇 네. 분 참가하셨다고요? 저희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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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예. 얼마 만에 다 클로징이 되셨어요? 저희 2주 안에 2주 안에? 끝났고요. 네. 네. 자, 그 우리 아우른 플래닛이 나름대로 우리 네. 잉크를 써가지고 성공했는데 혹시 하는 중에 이런 거를 더 했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더 아니, 잘 됐을 텐데. 예. 너무 힘들어하시는. 네, 그러면 거꾸로. 네. 아,
그 이런 거를 조금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거나 조금 주의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너무 좀 순진하게 생각했던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펀딩이 성공한 뒤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감이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잉크와 함께 할 때는 뭐 순서를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잘 밟았지만 뭔가 잉크가 살짝 빠진 뒤에는 저희끼리 이제 후속 투자도 유치하고 이럴 때 그때 조금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작업을 놓쳐서 기간이 좀 연장되거나 뭐 그랬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잘하는 게 잉크의 강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예. 잉크에서 투자 받을 때는 예. 그게 그 스무스하게 잘 처리가 됐는데요. 예. 근데 그게 오늘 그런 거 예. 아니었어요? 명의개서 대리인 네, 관련해서 네, 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예. 김준우 대표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순진해 보이세요. 제가 되게 순진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순진하지 않은데. 그렇죠. 대부분. 보면 순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반면 순진하다고 인정하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예. 우리 잉크의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좋은 파트너 그로서 증언을 해주시는데 아주 네. 잘 선택해서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봐도 가장 쫄투와 어울리는 대표님을 제가 고르고 올라서 모시고 왔습니다. 예. 보통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하고 나서 1년 내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회사가? 예, 1년 내 7억 미만, 7억 미만이면? 이하로는 예, 아. 뭐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한다 그러면은 7억 또 할 수 있는 거죠. 1년 그렇죠. 지나면. 예, 12개월 롤링으로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12개월이 지나면은 한도는 복원됩니다. 예. 예. 그 한 가지만 그 실제적으로 이제 명의개서 대리인을 써가지고 이제 실제 주권을 발행하게 되면 네네. 사실 주권 그 유지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 되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년에 100만 원 이하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는 상장사랑 프로세스가 똑같기 때문에 그 비용 테이블이 똑같은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에 대해서는 좀 특혜 파격적으로 좀 약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격이나.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 그 창업해서 사실은 뭐 저기 그 VC 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뭐 데스밸리도 넘어야 되고 네네. 그때 크라우드 펀딩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뭐 크라우드 펀딩을 원하는 기업이나 뭐 그런 창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가 특히 네. 이제 한 3년 미만 정도 되는 창업가들한테 꼭 거쳐야 되는 어떤 그 절차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는 정말로 지인들 분들 외에는 투자를 받을 수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엔젤 투자 문화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도는 아직까지는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도전하시면은 또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지원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네. 우리 그 성장금융에서 운영하시는 K 크라우드 펀드 같은 제도 지원책이 많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나중에 크라우드 펀딩이 정말 자금 조달로서 활성화가 된다면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요. 지금 창업하신 분들은 한번 특히나 이제 소비재 비즈니스 갖고 계신 분들은 B2C, 잉크로. 잉크로 오시면은 저희가 과외를 시켜드리면서 네. 펀딩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 김준우 대표님, 예, 김준우 예. 대표님. 뭐 소감이나 뭐, 네.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창업자들에게 하고 예. 싶은 말이나. 예, 크라우드 펀딩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 데스밸리 지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크라우드 펀딩 네. 없었으면은 제가 파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크라우드 펀딩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고맙고 사실 그 제가 뭐 어떤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후딱후딱 지나갔다 이랬는데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준비한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잉크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면 뭐 별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네.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 대표님, 예.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크라우드 펀딩 잉크. 예. 뭐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 2, 3년 전반에도 되게 생소한 용어였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좀 익숙해진 용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올해 사실은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첫 해가 열린 거고요. 아직은 뭐 시장 규모가 100 몇십억 대에 그치고 있지만 내년, 후년, 뭐 2년차, 3년차 되면 그 규모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시리즈 A 단계 펀드레이징 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그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뭐 미국 같은 사례를 보면 20%에서 30%까지 올라가는 그런 비중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VC 전체 일전 펀드레이징 시장이 2조 좀 넘는데 요즘 뭐 아직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룸은 많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아직은 첫 해고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큰 영역이고, 그리고 뜰만한 스타트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투자하는 수고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마련해 주기 때문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뭐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투자해도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좀 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바라기는 네. 한국에 창업하는 많은 회사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잉크를 찾아주시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펀딩하는 거나 이렇게 볼 네. 때는 정말 그 너무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펀딩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익숙치 않으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 회사들 이름이 창업 투자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 돈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창업하면 그냥 돈 받아가는 회사인 줄 아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가지고 네.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 미리 여기 가셔서 네.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그 펀딩이라는 건 먼저 이해도 하시고, 그리고 그 법 절차나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측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좋은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잉크의 자랑은 오늘 보니까 친절함으로 상세하게 공부를 시켜준다. 네. 예, 좋은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 또 아주 오늘 멋져 보입니다. 오늘 하여튼 그 앞으로 네. 잉크가 크게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